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헬카이저 대 암흑사도 요한 2편 바로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영상 내에 등장하는 카드 효과는 애니메이션 내의 효과를 따르고 있으며 실제 카드의 효과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영상의 마지막 상황입니다. 요한의 필드에는 에이스 몬스터, 궁극 보호신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몬스터는 필드 마법 어드밴스드 다크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이 공격할 때 상대 몬스터 효과를 무효로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 자체에도 파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마함존의 보옥수 몬스터를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 파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마함존에는 두 채의 보옥수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현재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은 총 2번 파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요한 필드에 세트된 카드는 레인보우 라이프입니다. 반면 카이저 필드는 굉장히 심플한 상황입니다. 사이버 드래곤 2채가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말씀드릴 것조차 없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카이저의 반격입니다. 포톤 제너레이터 유닛을 드로우합니다. 이 카드는 속공 마법입니다. 바로 발동합니다. 자신 필드에 사이버 드래곤 2채를 제물로 바쳐서 자신의 패, 덱 또는 묘지에서 사이버 레이저 드래곤 한 장을 특수 소환합니다.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카드입니다. 사이버 드래곤 2채를 제물로 바쳐서 소환하는 사이버 레이저 드래곤. 과연 어떤 몬스터일까요? 똑같이 사이버 드래곤 2채를 바쳐서 소환하는 사이버 트윈 드래곤보다 구린 스탯에 잠깐 당황할 수도 있지만 이 몬스터에는 강력한 특수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카드의 공격력 이상의 공격력이나 수비력을 가진 몬스터 한 장을 파괴할 수 있는 효과인데요. 바로 이 효과를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에게 발동합니다. 포톤 엑스 터미네이션! 이번에는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의 효과가 발동합니다. 마함존에 있는 에머지 스캣을 묘지로 보내고 파괴를 면합니다. 카이저로서는 이게 최선이겠죠. 이젠 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카이저는 손에 들고 있던 사이버네틱 히든 테크놀로지를 세트하고 턴을 넘깁니다. 요한의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합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으로 사이버 레이저 드래곤을 공격합니다. 이때 카이저의 리버스 카드 사이버네틱 히든 테크놀로지가 발동합니다. 지속 함정입니다. 자신 필드 위에 사이버라는 이름의 기계종 몬스터를 한 채 묘지로 보내고 상대의 공격 몬스터 한 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배틀 페이지를 종료합니다. 카이저는 사이버 레이저 드래곤을 묘지로 보내고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을 파괴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의 효과가 발동합니다. 마함존의 사파이어 페가수스를 묘지로 보내고 파괴를 무효로 합니다. 요한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보옥수 몬스터가 마함존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요한은 패에서 카운터잼을 세트하고 턴을 넘깁니다. 카이저의 턴입니다. 사이버 벨리를 드로우합니다. 사이버 벨리를 공격 표시로 소환합니다. 이 카드에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세 번째 효과는 패를 한 장 더 소모해야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아예 발동이 불가능하고, 첫 번째 효과는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할 수 있고, 두 번째 효과는 2장을 드로우할 수 있습니다. 패가 한 장이라도 더 있어야 하는 카이저는 두 번째 효과를 선택합니다. 이 카드와 자신 필드의 앞면 표시 카드 한 장을 제외하고 자신은 덱에서 2장을 드로우합니다. 카이저 필드의 지속 함정 사이버네틱 히든 테크놀로지는 효과는 강력하지만 발동 시에 몬스터가 한 장씩 소모되기 때문에 몬스터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금 타이밍에서는 큰 쓸모가 없는 카드입니다. 카이저는 사이버네틱 히든 테크놀로지와 사이버 벨리를 게임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2장 드로우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카드를 뽑지 못하면 카이저의 패배입니다. 카이저가 드로우한 카드는 오버로드 퓨전과 차원 유폭입니다. 이 2장의 카드로 카이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봅시다. 마법 카드 오버로드 퓨전을 발동합니다. 자신의 필드 및 묘지에서 기계적 어둠 속성 융합 몬스터 카드에 쓰여있는 융합 소재 몬스터를 제외하고 그 융합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카이저가 선택한 융합 몬스터는 키메라 테크 포트리스 드래곤.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이 몬스터의 융합 소재는 사이버 드래곤과 기계종 몬스터 한 장 이상입니다. 따라서 3장, 4장 혹은 그 이상까지 융합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몬스터는 융합 소재로 한 몬스터가 많을수록 강해집니다. 카이저가 융합 소재로 한 몬스터는 이 5채입니다. サイバードラゴン、サイバーバリアドラゴン、サイバーレーザードラゴン。 키메라테크 포트리스 드래곤의 효과는 이 몬스터가 공격할 경우 데미지 계산을 실행하지 않고 대신 상대 플레이어에게 400포인트의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 몬스터의 공격 횟수는 융합 소재로 한 몬스터의 개수, 즉 5번입니다. レインボーダークドラゴンを攻撃。第1だ、第2だ、第3だ、第4だ。とどめだ。エボリューションリザルトアーティラリー第5だ。 5번째 공격까지 먹혔다면 카이저의 승리였겠지만 요한에게는 리버스 카드가 있었죠. 레인보우 라이프의 효과가 발동합니다. 패를 한 장 버리고 이 카드 발동 전에 이번 턴에 발생한 데미지를 모두 무효로 하고 발생한 데미지만큼 라이프를 회복합니다. 이 카드 발동 전까지 받은 요한의 데미지는 총 1600. 이게 모두 무효가 되는 것과 동시에 그만큼의 라이프가 회복된다는 거죠. 정말 심한 말이 절로 나오는 효과죠. 카이저는 기껏 먹여두었던 데미지가 역으로 요한의 라이프를 회복시켜주는 꼴을 봐야만 합니다. 헬カイザー領、お前の輝きは消えた。デュエルと共に消え失せろ。 다만 마지막 공격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공격의 데미지는 그대로 받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승리를 확신한 그 순간을 쳐서 가장 많은 양의 라이프를 회복함과 동시에 상대 멘탈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이저는 차원 유폭을 세트하고 턴을 넘깁니다. 요한의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들어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으로 키메라테크 포트리스 드래곤을 공격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에이스 몬스터의 대결이지만 어쩐지 결과는 뻔해 보이죠. バトルだ。レインボーリフレクション。 이때 카이저의 회심의 리버스 카드가 발동합니다. 사이버 벨리의 효과로 드로우했던 두 번째 카드, 차원 유폭이죠. 자신 필드에 융합 몬스터 한 채를 덱으로 되돌리고 발동합니다. 각자 제외된 몬스터를 가능한 한 필드에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턴에 사용했던 오버로드 퓨전과 완벽한 콤보를 이루는 카드였네요. 요한은 제외된 몬스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효과는 카이저만이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되었습니다. 키메라테크 포트리스 드래곤의 융합 소재가 되었던 사이버 드래곤 3채와 사이버 벨리를 필드에 특수 소환합니다. 제외된 몬스터 중에는 사이버 베리어 드래곤과 사이버 레이저 드래곤이 있지만 이 두 몬스터는 특정 카드의 효과로만 특수 소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데리고 올 수 있는 만큼은 다 데리고 온 셈이죠. 카이저는 다시 한번 사이버 벨리의 효과를 발동합니다. 이번에는 사이버 벨리의 첫 번째 효과를 발동합니다. 배틀 페이지에 발동 가능하고 사이버 벨리를 제외하는 것으로 덱에서 한 장을 드로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틀 페이지는 종료됩니다. 카이저는 사이버네틱 존을 드로우합니다. 사이버 벨리의 효과 덕분에 카이저는 한 턴을 버티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번에 드로우하는 카드가 중요할 것 같네요. 카이저의 턴입니다. 파워본드를 드로우합니다. 파워본드, 그야말로 카이저의 아이덴티티와 같은 카드입니다. 파워본드를 발동합니다. 자신의 패 또는 필드에서 융합 소재를 묘지로 보내고 기계적 융합 몬스터를 소환합니다. 이 효과로 소환된 몬스터의 공격력은 2배가 됩니다. 단 엔드 페이지에 자신은 그 몬스터의 원래 공격력만큼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サ
3体のサイバードラゴンを墓地に送りサイバーエンドドラゴン召喚。사이버 엔드 드래곤의 공격력은 8000입니다. 그대로 공격합니다. ヨハンに取り付けし者よ、バトルに持ち込めばお前も共に死ぬことになるぞ。ヨハンから離れろ。この男を僕ごと殺してみろ。ヘルカイザーをなめるな。バトルだ。 이때 요한의 리버스 카드가 발동합니다. 카운터잼, 묘지의 보옥수 카드를 가능한 한 마법 함정존에 둘 수 있습니다. 단, 엔드페이지의 앞면 표시의 보옥수 카드는 모두 파괴됩니다. 요한의 필드에 단번에 5채의 보옥수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의 효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 필드 위에 보옥수 카드를 모두 묘지로 보내고 보낸 카드 한 장당 공격력을 1000포인트 올립니다. 이때 카이저가 패에서 속공 마법 사이버네틱 존을 발동합니다. 자신 필드 위에 기계족 융합 몬스터 한 장을 엔드 페이지까지 제외합니다. 이 효과로 융합 몬스터가 필드 위에 돌아왔을 때 그 공격력을 배로 합니다. 다음 자신의 스탠바이 페이지에 그 몬스터는 파괴됩니다. サイバーエンドドラゴンを除外。何？自らバトルを終了させようというのか？ 필드에 있던 사이버 엔드 드래곤이 제외되었으므로 카이저의 공격은 무효가 되고 그대로 턴이 종료됩니다. 사이버네틱 존의 효과에 의해 공격력 8000의 사이버 엔드 드래곤이 공격력이 2배가 되어 필드로 복귀합니다. 공격력 16000のサイバーエンドだと。パワーボンドを発動した者は特殊召喚したモンスターの元々の攻撃力分のダメージを受ける。 듀얼은 결국 파워본드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카이저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뭔가 굉장히 한 끗 차이로 패배한 것 같은 그림이지만 사실은 요한이 훨씬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턴을 짚어보자면 요한이 카운터잼을 사용하여 대량의 보옥수를 필드로 불러냈을 때 요한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의 첫 번째 효과죠. 이 카드가 파괴될 때 마함존의 보옥수 카드를 한 장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 파괴를 무효로 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번거롭게 공격력을 올리지 않더라도 한 턴을 무사히 넘기기만 하면 카이저가 파워본드 효과로 알아서 자멸해주기 때문이죠. 공격력 8000의 사이버엔드 드래곤은 위협적이었지만 상황은 요한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요한은 이 전투를 이길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한 턴 동안 안 죽고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 요한은 전투를 거의 이길 뻔했습니다. 결국 카이저가 아무 대책 없이 파워본드를 발동한 순간 이미 카이저의 패배는 결정났던 것이죠. 사실 파워본드에 묻혀서 그렇지 요한이 카운터잼을 발동한 것 역시 만만치 않은 도박이었습니다. 카운터잼은 한 번에 많은 보옥수를 필드로 불러올 수 있지만 엔드페이지의 필드의 보옥수를 모두 파괴해야만 합니다. 마함존이든 몬스터존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즉 카이저의 턴이 끝남과 동시에 카운터잼을 발동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었죠. 마지막 턴, 카이저가 발동한 파워본드, 요한이 발동한 카운터잼. 뒤를 생각하지 않고 적에게 돌진한다는 점에서 두 카드는 닮아 있습니다. 비록 카이저는 파워본드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요한은 그의 장단을 맞춰준 것 뿐이었지만 덕분에 이 듀얼은 더욱 극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암흑사도 요한의 덱에서 카운터 잼보다 사기인 카드는 바로 이 카드입니다.
패가 한 장 소모되긴 하지만 이 카드 발동 전에 받았던 데미지까지 라이프 회복 효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속이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척 하면서 적당히 표정 연기만 해주면 상대가 열심히 공격해서 남은 라이프를 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딱 날리려는 순간 이 카드를 발동하면 그동안 맞은 데미지가 모조리 플러스 수치로 바뀌어버리니까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죠. 게다가 상대방의 멘탈 바사삭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 더욱 사기적인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이 카드로 카이저의 키메라 테크 포트리스 드래곤을 막으면서 큰 위기를 넘겼는데요. 이 키메라 테크 포트리스 드래곤이야말로 카이저가 요한을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키메라 테크 포트리스 드래곤의 효과가 요한이 펼치고 있던 전술에 허점을 찌르는 효과였기 때문이죠. 필드 상황을 다시 보면 요한에게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공격력 4000의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키메라 테크 포트리스 드래곤의 효과라면 전면 돌파 없이도 상대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었죠. 필드 마법 어드밴스드 다크가 상대 몬스터의 효과를 씹는 능력이 있긴 했지만 그건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이 공격할 때뿐이었죠. 즉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을 거치지 않고 상대에게 데미지를 넣는 이 루트가 카이저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길은 레인보우 라이프에 의해 무지개색으로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카이저의 덱에도 강력한 카드는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건 마법 함정 카드들인데요. 카이저의 필드가 매 턴마다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왔는지 보면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베리어 드래곤을 불러냈던 건 어택 리플렉터 유닛이었고 융합과 융합 해제를 통해 각각 사이버 트윈 드래곤과 사이버 드래곤이 순식간에 필드에 출현했죠. 이후 포톤 제너레이터 유닛의 효과로 사이버 레이저 드래곤이 소환되었고 사이버네틱 히든 테크놀로지에 의해 사이버 레이저 드래곤은 들어가고 새로운 몬스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망의 오버로드 퓨전은 키메라 테크 포트리스 드래곤이라는 걸작을 불러내고 요한에게 제대로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차원 유폭으로 다시 한번 필드에 대량의 몬스터가 출현하고 파워본드가 파워업된 사이버 엔드 드래곤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불러온 몬스터들의 능력은 둘째치더라도 마법 함정 카드가 판을 크게 흔들어 놓는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필드 상황을 다 갈아엎을 수 있는 카드들이 많다는 건 분명히 이득입니다. 그만큼 듀얼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죠. 카이저는 이 카드들을 사용해서 여러 번 판을 흔들어 보려 했지만 상대 필드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존재,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과 그 곁을 지키는 보옥수들이 있었죠. 카이저가 마지막으로 발동한 사이버네틱 존은 공격력 16,00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만들어냈지만 이건 결국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파워본드의 효과 때문에 듀얼이 끝나긴 했지만 어떻게 파워본드의 효과를 잘 넘겼다고 하더라도 다음 자신의 스탠바이 페이지가 되면 사라져야 하는 존재죠. 결국 이 몬스터는 카이저의 마지막 불꽃이었을 뿐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의 적수가 될 몬스터는 아니었던 거죠. 이번 듀얼의 재구성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